그러면 지금부터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선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출마 선언문 낭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 황교안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선언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기 위해 당원 동지들 앞에 섰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성취와 도약의 새 길로 이끌겠습니다. 고난의 자유한국당을 승리와 영광의 큰 길로 이끌겠습니다. 한숨과 눈물의 우리 국민들을 끌어안고 행복과 번영의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저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앞에 결연하게 선언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날 대한민국은 젊음과 역동의 나라였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 시절에도 우리의 꿈과 비전은 누구보다 크고 높았습니다. 무모할지라도 도전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쓰러질지라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앞만 보고 달려서 기어코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민주화의 장정에는 목숨을 걸고 나섰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나누면서 버텼습니다. 어깨를 걸고 고난의 세월에 맞섰습니다. 강물처럼 고이치는 시대 정신을 공유하면서 공동체를 키우고 나라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가난한 보물상집 아들 황교안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전은 멈췄고 꿈은 사라졌습니다. 시작도 못 해본 채 포기해야 하고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무너지고 각박한 현실 속에 공동체 정신은 실종되었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지워지고 좌절의 기록이 더 씌워지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가난할 것이라고 하는 절망적 미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불안의 뿌리에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있습니다.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철진한 좌파 경제 실험인 소득주도 성장이 이 정권의 도구마가 되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가장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실업자 100만, 자영업자 폐업 100만,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는 오히려 커지면서 IMF 사태 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 정권과 손을 잡은 강성 귀족노조가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을 탈취하면서 정말로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의 삶은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국가 경쟁력 추락을 염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귀를 막고 이념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이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낡고 무기력한 나라로 무너져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입니다. 저는 과거로 퇴용하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되살려내겠습니다. 이 정권의 경제 폭정을 막아내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의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황교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편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염려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남북 정상이 3번이나 만났고 미북 정상회담도 열렸지만 지금까지도 북핵 대기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면서도 북핵 폐기 아닌 공격, 주한미군 대폭 감축 등 우리의 생존을 무시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칭송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당당하게 광화문 광장을 점령하고 80년대 주체 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권이 추구하는 통일과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통일이 같은 것인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는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북한의 독재와 인권 탄압을 놓아두고 진정한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단 한 발자국도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도 않겠습니다. 기굴하고 불안한 평화가 아닌 당당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자유우파 정당입니다. 우리 당이 바로 서야만 지금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의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혁신하고 통합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이기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정책정당, 미래정당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최고의 전문가들을 끌어모으고 저희의 국정 경험을 쏟아부어서 폭망했다고 하는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한 원내외 투쟁을 함께 펼쳐서 올해 안에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을 비롯한 이 정권의 망국 정책을 반드시 폐기시키겠습니다. 만약 이 정권이 정책 변환을 거부하고 끝내 망국의 길을 고집한다면 주저없이 국민과 함께 거리로 나서겠습니다. 결연하게 그리고 가열차게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저 황교안이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자유한국당을 압도적 제1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는 강력한 자유한국당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이루고 당의 외연을 확대하여 더욱 강한 자유한국당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기둥이 높고 튼튼해야 빅텐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투쟁으로 국민 신뢰의 기둥을 높이겠습니다. 천하의 인재들이 마음 놓고 우리 당에 들어와서 마음껏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부터 낮은 자세로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자유한국당의 대통합 기필코 이루어내겠습니다. 당직 인사부터 항평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겠습니다. 대권 후보를 비롯한 당의 중심 인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합 정책협의체를 만들겠습니다. 당의 문호를 개방해서 인재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확고한 원칙이 외연 확대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게 땅에 발을 붙이고 있어야 좋은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의 뜻을 같이 한다면 폭넓게 품고 함께 가는 큰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거리에서, 일터에서, 시장에서 제 손을 잡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눈물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도탄의 국민을 구하고 위기의 나라를 지켜내려면 제가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돼서 동지 여러분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라가 잘 살고 국민이 넉넉한 나라, 이제 희망의 새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배려가 넘치는 나라, 포용과 통합이 발전의 에너지가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실패가 좌절이 아닌 재도약의 기회로 이어지고 땀과 노력의 결과로 인생 역전이 가능한 사회, 여성의 오늘이 달라지고 청년의 미래가 밝아지는 그런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자유한국당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제 마음은 첫사랑과 같은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이 열정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을 힘차게 이끌고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당을 지키겠습니다. 이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면 제 한 목숨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나라만 생각하며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의 새 정치를 열어가겠습니다. 뜨겁게 성원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께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이 마이크를 갖다 드립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CC 정의당 기자입니다. 지금 당 중앙선관위에서 회의 중이긴 한데요. 총리님 출마 자격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좀 많았어가지고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에서 합리적이고 바른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이쪽입니다. 죄송합니다. 허 기자님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 아니에요? 저 뒤에 하십시오. 네, 저 경향신문 한설입니다. 아까 출마 선언문에서 확보한 원칙이 외연확대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약간 심박 프레임이나 탄핵 프레임이 있다 황 총리님께 그런 비판들을 재비판하신 걸로 들리거든요. 혹시 그러면은 그 원칙을 확고히 하는 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런 한국당 내 판단을 정립하는 문제도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지켜야 될 가치는 헌법 가치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헌법 가치를 확고히 지켜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확고하게 원칙을 지킨 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지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기자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함과 소속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BS 이정주 기자인데요. 총님 오늘 아침에 모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과거에 최순실 씨랑 2012년 박근혜 캠프 당시 구성 당시에 황교안 총리님이 녹취록에서 이름이 나왔거든요. 혹시 최순실 씨랑 그 전에 알았는지 그리고는 녹취록이 녹취록 자체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혀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고 그런 캠프 얘기는 제가 전혀 관여된 것이 없어요. 네, 다음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으로 와주십시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오늘 회견문 보면 총리님께서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 대통합, 보수 우파 대통합, 빅텐트론 제기하셨는데요. 혹시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른미래당 쪽의 대선 주자인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도 포용하실 수 있는 입장이신 건지, 그리고 만약 있으시다면 그 고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자유우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가치를 존중해서 나라를 일으켰고 오늘의 부강을 이끌어온 분들입니다. 이 헌법 가치의 뜻을 같이 한다면 폭넓게 수용해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송고은입니다. 태극기 부대에서는 탄핵 실적에 대한 입장 전이가 없으면은 보수 통합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황교안 총리는 어떻게 보시는지?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그 분들도 그동안 정말 우리 나라를 지금 여기에 이르도록 헌신하고 봉사하신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쉽지 않지만 얘기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 역시 길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칙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곽우진 기자입니다. 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낙연 전 총리를 누르고 1, 2위를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소회하고 앞으로 혹시 당권 넘어서 대권까지 또 생각한 거 있으면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해가지고 본인의 치적이라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오늘 그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이셨던 분들이 또 황교안 전 총리님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오늘 좀 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생각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정말 살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시를 자유우파 쪽을 향해서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과 함께 해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통합진보당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따라서 헌법이 배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한 이런 정당입니다. 그리고 1년 10개월 동안의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통해서 충분하게 통진당의 위헌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분의 재판관 중에 8명이 위헌 판단을 해서 배산이 된 정당입니다. 저는 법에 따라서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는 이런 정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 청구했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다 인용을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장세희 기자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이제 사면 가능성에 대한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적폐는 어디다 부적폐야?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과 여망들을 종합해서 기회가 되면 판단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좌중에서 앉아 계신 분들이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입니다. 네, 출마 선언문에 이제 보면은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는 평화로운 한반도에 나아갈 수 없다고 쓰여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관련해서 지금 지지도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 지금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제재로 강한 압박을 해서 아사를 시키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과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이요. 이제 총리님께서는 대북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해야 지금 정부와 차별성이 있고 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북 정책에는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와 협력, 두 가지 방법이 병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북 정책은 상황에 맞는 정책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재해야 할 때 대화 협력하면 대북 정책의 성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또 대화하고 협력해야 될 때 제재하겠다고 하면 뭐 진정한 대화와 협력과 평화가 또 더 요원해지겠죠. 뭐 이런 부분들을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북한이 많은 대화와 협력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핵 개발과 또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국제사회를 향해서 핵 보유국을 선언하고 있는 정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지금 상황은 제재 국면이다. 이렇게 보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러시아와 소련까지, 중국까지도 이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현 상황에 맞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정윤아 기자님. 네,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법정신문 강우상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요, 최순실의 TBC에서 JTBC 기자가 TBC를 조작한 명백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직 검사가 검찰에 있는 동안에 조작을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인 이런 처리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윤아 기자님 뭐 질문 있으세요? 친박당으로 회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당대표가 되시면 총선 공천권을 가지게 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 좀 공천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방향을 잡으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자유한국당에 제가 들어가서 막상 보니까 본인이 어느 계파에 속했다고 말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계파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에 들어갔습니다만은 계파 정치를 하려고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바뀌어졌고 바뀌려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한 마음이 돼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큽니다. 이 민생의 어려움, 안보의 불안, 정말 경제가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데 이 정부의 이런 폭정, 잘못된 정책들을 막아내는 여기에 전념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그런 논란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천에 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막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출마 선언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황교안 전 총리님께서 여기 옆에 지지자분들과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아니요, 기기장 모임에 참석한다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대표
황교안 사랑해요. 황교안 사랑해요. 황교안 사랑해요. 한국 시사 뉴스. 먼저 이제 배우는 건데 한번 해보니까 재밌네요. 어디세요? 천하 주동이라고 만든 지 한 5년 됐나? 그러면 안 돼요.